시장과 우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시장과 우물이죠.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시장하고 우물을 연결지어서 무언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뭔지 한눈에 잘 보이지는 않죠. 궁금한데 한번 그걸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글 쓴 사람은 박제가이죠. 여러분이 한국사에서 배운 것처럼 박제가는 중상주의를 하고 있는 실학파죠.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는 글이라고, 박제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면 좀 힌트를 가지고 글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연경이라는 것은 청나라의 수도이죠. 연경의 9개 성문 안팎으로 뻗은 수십 리 거리에는 관아와 아주 작은 골목을 빼놓고는 대체로 길을 끼고 양옆으로 상점이 늘어서 있다.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상점이라는 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골도 마찬가지로 연경, 수도와 시골 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점포가 늘어서서 마치 옷에 가선을 두른 것과 같다. 상점은 제각기 점포 이름과 파는 물건 이름을 가로 세로로 간판을 세워 걸어두었으므로 금빛 글자가 휘황찬란하게 빛난다. 역시 시골의 상점 혹은 점포에 대해서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상점이나 점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큰 길에는 따로 판잣집을 더 설치하여 붉게 칠해 놓았고, 골목 입구나 문 앞에는 제각기 아름답게 조각한 돌이나 나무로 만든 기둥을 세워 놓았다. 여기까지만 봐도 상점들의 아름다움과 휘황찬란함 등을 좋게 표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상주의자라는 점을 모르더라도 글쓴이가 상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점포 안에는 늘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인파와 같다. 또 동학묘, 동학묘도 장소이죠. 관우를 모시는 사당인 것 같습니다. 융복사, 사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절인 모양이죠. 등지에서는 특별한 날을 정해 시장을 여는데 진기한 보물과 괴상한 물건들이 매우 많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동그라미 검은색으로 친 거는 시골이나 서울이나 동학묘나 융복사 같은 곳이 모두 상점이나 점포 혹은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도 굉장히 화려하게 열리고 있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중국 곳곳에 번화한 상점들, 시장으로 하겠습니다. 시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맞다는 거를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문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고서는 이 번화한 중국 시장이라는 거, 요게 첫 번째 문단을 간추린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송상한다 라고 말한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혹은 편견, 비판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 말단의 이익만 송상하는 좀 천한 것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글을 쓴 박제가는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말단의 이익만 송상한다라고 말한 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라는 건 조선이죠. 조선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비판 혹은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부터는 박제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무릇 상인은 산홍공상 네 부류 백성의 하나이지만 그 하나가 나머지 세 부류 백성을 소통시키므로 열의 셋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열의 셋이면은 비중이 높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3, 3, 2, 2 이렇게 될 거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류의 백성이어야 한다. 누가? 상인이. 상인은 뭐 하는데? 시장을 만들고 상업을 하죠.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소통의 역할이다. 상인은 소통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홍공상이 뭐냐? 그랬을 때 산은 선비, 양반을 얘기하는 거죠. 조선에 있는 네 가지 백성의 종류. 농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 공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장인이라고 하죠. 상인들, 물건을 파는 사람. 이렇게 넷 중에서 상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소통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또 내용을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나요? 조금 길게 얘기하자면 상업을 천시하는 조선의 풍토와 상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슬래시를 나누면 이 앞부분을 간추리면 상업을 천시하는 조선의 풍토죠. 와 그리고 슬래시 오른쪽은 상업의 필요성. 왜 그렇죠? 왜 상업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소통 때문이죠. 요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소통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다음 문단, 세 번째 문단에 소통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또 보죠. 지금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조리 쓸모없는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옷 입고 쌀밥 먹고 그 외에 다른 거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면 쓸모없는 거죠. 이 사람한테 필요 없다면 쓸모없는 거죠. 지금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건 쓸모없는 물건이다. 이거죠. 뭐 기저귀 같은 거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죠. 누군가한테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쓸모없는 물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한테 쓸모 있지 않은 물건을 활용해서 쓸모 있는 물건을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나한테 기저귀가 있는데 기저귀가 필요한 사람은 자기한테는 필요 없지만 기저귀를 가진 사람한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바꿔야 되겠죠. 그럴 때 무엇을 하느냐? 이게 다 바로 그 교환이나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죠. 똑같은 말은 이거죠. 앞에 있었던 소통. 소통은 여기에서는 유통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거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쓸모 있다는 물건은 대부분 한 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쓰여서 고갈되기 쉽다. 왔다 갔다 해야지 그게 자꾸 만들어지고 그럴 텐데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 있다가 별 쓸모 없는 물건으로 없어져 버리겠죠. 고갈이란 말은 그런 뜻이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깊이 있게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 내용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유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유통의 중요성. 나한테 쓸모없는 것과 나한테 쓸모 있는 것을 서로 교환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성왕께서는 성왕 나왔어요. 이 사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성왕께서는 보석과 화폐 따위의 물건을 만들어 더 기묘한 물건으로
더 기묘한 물건의 상대가 되도록 하셨고, 덜 기묘한 물건으로 더 기묘한 물건의 상대가, 필요한 물건, 덜 필요한 물건으로 더 필요한 물건의 상대가 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가 됐다라는 거는 1대1의 관계가 됐거나 아니면은 교환이 가능한 가치를 가지게 했다는 뜻이 되겠죠. 즉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셨고 라고 생각하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쓸게요. 교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뭘로? 보석이나 화폐 같은 거를 만들어서 교환이, 내가 필요한 것과 이 보석이나 화폐가 상대가 되도록,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셨고, 쓸모없는 물건으로 쓸모있는 물건을 사도록 하셨다. 상대적으로 쓸모없는 물건으로 상대적으로 쓸모있는 물건을 사도록 했다. 물론 보석과 화폐가 쓸모없는 물건이 되겠죠. 게다가 배와 수레를 만드셔서, 여기 배와 수레가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배와 수레를 만드신 분이 지금 옛날의 성왕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도 만들었냐면 보석과 화폐도 만드셨죠. 이렇게. 이분이 어떤 분이냐? 중국의 헌원씨 같은 사람이죠. 배와 수레를 만드셔서 삼황오제의 전설상의 인물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성스러운 왕, 성왕. 근데 이게 중국 전설에 있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중국 왕이란 말이죠. 중국의 고대 왕들이 이렇게 했다. 뭐 했냐? 이거죠. 유통시켰다. 그러니까 중국의 고대 왕들도 유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 왕이 아니라 중국 왕을 데려왔느냐? 이거 혹시 사대주의 아닙니까? 예, 맞아요. 이거 사대주의죠. 이 시대에는 사대주의가 너무 당연해.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단이야. 모가지를 쳐야지. 그런 분위기죠. 그러면 중국 성왕이 이렇게 유통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조선 입장에서 당연히 중국 성왕을 따라서 유통을 시켜야겠죠. 박제가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중국 성왕이 한 것처럼 우리도 유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을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중국의 성왕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을 하려고 성왕이라는 존재를 이 글에 끌어온 거죠. 요즘 글 쓰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전문가 의견, 그런 거 되겠죠. 자, 배와 수레를 만드셔서 험준하고 외진 곳까지 물건을 유통시키셨다. 그렇게 하고도 천리만리 먼 곳의 물건이 이르지 못할까봐 염려하셨다. 필요한 곳까지 도달하지 못할까봐죠. 이렇듯이 백성들에게 폭넓게 베풀어 주셨다.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게 되겠죠. 중국 성왕도 유통에 힘썼다.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다음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한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안 하네? 이상하네? 왜 중국 그렇게 다 좋고 사대주의고 따라해야 된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안 할까? 그 이유가 혹시 이거냐? 물건이 중국보다 없어서? 아니죠. 물산이 없는 게 아니라 갖추어지지 않은 물산이 없다. 어디에?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리라서 엄청 크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인구가 적지도 않고 갖추어지지 않은 물산이 없다. 그러니까 있을 건 다 있다. 그런데도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물건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왜요? 유통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가 뭐죠? 말 그대로 길을 제대로 뚫지 않았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이게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방법이나 방식, 어떤 대책,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럴까? 국가 정책? 그렇죠.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를 유택하게 하는 도가 뭐냐, 요거는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문제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를 의미하는 단어를 찾아서 써봐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유통이죠. 유통 방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쓰는 물건과 할 일을 팽개쳐둔 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요거가 또 중요하죠. 대책은 없어요. 그러고서 중국의 주택, 수레와 말,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대뜸 뭐라 그러죠? 앞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하죠. 잠깐만 가볼게요.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한다 라고 했죠. 그 말인즉슨 사치가 심하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중국이 잘 살고 좋은 거 많고 이런 걸 보면서 와, 부럽다, 잘 산다, 우리도 저래야지, 유통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할 텐데 대책도 없어요.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이런 도 갖출 생각도 없고, 뭐라 그러냐, 에이 쟤네는 사치가 너무 심해. 그 얘기는 뭐예요? 저러면 안 돼, 즉 유통 앞으로도 어림없다, 이런 얘기죠. 그냥 이 사람이 하도 황당해가지고, 야, 중국 잘 사는 거를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 이딴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왜 검소해서 다 망하게 뭐 쇠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비꼰 거죠. 사실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검소함 때문에 쇠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제가가.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비꼰 거예요. 중국 저게 사치야? 야, 미국이 잘 살아. 미국 저 새끼들은 너무 흥청망청 쓰고 다 말아먹을 놈들이야. 우린 저러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미국과 반대로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뭐 공장도 다 닫고 뭐 이러자는 소리잖아요. 그런 게 검소면 검소해서 망하겠네, 이런 소리를 한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검소한 게 아니죠. 여기에서 다음 문단을 보면 알 수 있죠. 뭐라 그러냐면, 야, 있는데 안 쓰는 게 검소지, 근데 없어서 못 쓰는 게 검소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서 못 쓰는 쪽인 거죠. 왜 없을까?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죠. 유통이 안 되니까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위에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야겠죠. 자, 여기 문단까지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현실. 중국 잘 나가는 거 되게 배 아파하면서 유통이 안 돼서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통이 안 돼서 쇠퇴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비꼬긴 했죠. 여기 너무 검소해서 쇠퇴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중국이 사치를 하는 거라면, 저렇게 잘 사는 모습이 사치라면 우리는 검소해서 망할 거다. 근데 밑에서 이미 검증을 했죠. 없어서 못 쓰는 거를 검소라고 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그냥 유통이 안 돼서 쇠퇴할 것, 중국은 정상적인 거고 우리는 유통이 안 돼서 쇠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자, 물건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우리나라 같은 상황은 검소한 거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다. 그러면은 없어요. 진주가 없으니까 산호에 물건이 매겨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진주도 안 캐고 산호도 안 캐니까 산호나 진주의 물건을 확인할 길이 없죠.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 떡과 엿을 사 먹지 못한다. 안 쓰잖아. 금이나 은을 막 갖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유통도 안 되니까 이게 화폐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쓰지를 않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떡 주세요, 엿 한번 드셔보세요, 뭐 그러면서 이제 살거나 팔라고 할 때 금이나 은은 이거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르니까 유통 못합니다. 이게 사거나 팔 수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 풍속이 정령 검소함을 조해서 그렇겠는가? 그렇죠. 이게 지금 일침을 가했죠.
검소해서 그러냐? 없어서 못 쓰는 거지? 그지 새끼들아?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단지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에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고. 자, 여기에서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른다. 그럼 재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답은 유통을 잘 해야 돼요. 금이나 은을 가지고 막 바꿀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금, 은으로 물건을 살 수 있고 있어야 되고, 진주와 산호를 많이 유통하고 판매하고 이런 게 자주자주 된다면 당연히 잘 팔리니까 진주를 캐는 집이 생길 거고, 그리고 많이 팔리니까 얼마인지도 알 거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물건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유통이라고 했잖아요. 즉 재물을 사용할 방법이라는 거는 유통을 잘 한다라는 얘기죠. 유통이 잘 되면 재물을 잘 사용하게 되겠죠. 재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모르니까 백성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진다. 유통이 안 되니까 궁핍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재물을 사용한 방법을 모르기에, 유통이 안 되기에 갈수록 궁핍해 간다. 요런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투예요. 재물의 사용법을 모른다. 그 앞에 뭐가 붙는다면 검소가 아니라. 앞에 얘기랑 연결이 되죠. 앞에 문단에서 야, 중국이 사치면 우리는 검소야. 근데 검소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재물의 사용법을 모르는 거야. 만약에 중국이 사치라고 치면 우리는 검소한 거니까 이게 비참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검소하니까 좋은 거잖아. 근데 중국이 잘 사는 거고 우리는 그냥 재물 사용법을 몰라서 궁핍해진 것 뿐이라면 너무 비참하고 슬프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라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는 조선 사람들이 아이 중국 사치야 이러면서 여우와 심포도 찍고 있는 거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단에서 드디어 우물과 재물의 관계가 나타나요. 재물과 우물의 관계는 누구나 알지. 물자가 같다. 뭐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어떤 포인트에서 비슷하다는 건데,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 마찬가지로 비단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자른 사람이 없고 그 결과 배를 짜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거죠. 비단옷, 이거 순서를 한번 동그라미로 매겨볼게요. 이걸로 할까? 이거 빨간색이 좋겠다. 비단옷을 자꾸 입어요. 그러면 비단을 짜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배를 짜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비단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유통을 시켜야겠죠, 비단옷을. 그러니까 누가 짜면, 여기 유통은 없는데 누가 비단을 짜면 비단이 유통이 되고, 그러면 입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게 돈이 되니까 또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도는데, 비단옷을 안 입으면 짜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라버린다, 이거죠. 말라버린다. 다음 거 볼게요. 자,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지 않으면, 조잡한 그릇의 트집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조잡한 그릇을 그냥 쓰겠지, 같이 계속. 그러면은 더 나은, 더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지. 그 말인즉슨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 이거는 높이 생각하고 모신다, 뭐 그런 뜻이죠. 숭상하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조잡한 그릇을 그냥 쓰니까. 기교를 숭상하지 않으면 공장과, 이거는 장인이죠. 물건 만드는 장인과 도공 풀무장이가 할 일이 사라졌어요. 기술이 사라졌다. 이 사라졌다는 말이 바로 이거죠. 말라버린다. 여기 비단을 자른 사람이 없다. 즉 말라버린다. 기술이 사라졌다. 즉 말라버린다. 물이 마르는 것처럼 기술이 말라버린다. 농업은 어때요?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어졌다. 이 말라버린다. 형편없다. 없어졌다. 상업을 박대함으로 상업이 실종되었다. 말라버린다. 산농공상 내부류의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공하게 살기에 서로를 구제할 길이 없다. 자, 요 관계를 한번 볼게요. 상업을 박대했어요. 상업이 실종되었어요. 그런데 상업이 원래 뭐 하는 역할이라고 했죠? 유통인데 앞에 문단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소통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상인이 나머지 세 부류의 백성을 소통시키는데 만약에 상업이 지금 여기죠. 상업이 실종되었다면 네 부류의 백성이 모두 다 공공하게 살겠죠. 왜? 왜 서로를 구제를 못하냐? 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업은 결과적으로 한 번 더 중요하게 소통, 백성들을 소통시키는 역할인데 그 소통은 바로 유통이라는 거죠. 시종일관 한마디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유통하자. 상업의 포인트가 핵심이 유통이니까 우리도 중국처럼 유통 잘해야 된다. 우리는 검소한 게 아니라 그냥 거지 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강토, 강과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용납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로 흘러간다. 좋은 게 있어요. 팔리질 않아. 금과 은이 있는데 물건을 못 사. 그런데 산호는 얼마인지도 몰라. 그러면 물건값을 알고 물건값을 쳐주고 유통할 수 있는 대로 가겠죠. 청나라로 가겠죠. 남들은 날마다 부유해지지만 남들은 중국, 청나라, 우리는 날마다 가난해지니 이것은 자연스럽다. 왜? 유통이 안 되니까.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걸 하나 얘기하자면 이 글은 유통을 하자고 주장하는 글인데 설득을 하고 있죠. 듣는 사람들을. 이런 글의 종류를 어디다 쓰죠? 여기다 쓸까요? 논설문이라고 하죠. 논설문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열다,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본, 몸통이란 뜻이죠. 중심이란 뜻이죠. 결, 끝이란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논이니까 이게 두음 법칙으로 원래 논설문인데 논설문이 됐으니까 뒤에 앞부분에 론, 중심, 론, 마지막 결론 이렇게 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만들어져 있고 내용상 이제 맺은 말을 하는 부분인 이 부분이 결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중국의 현실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부분이 맨 앞부분이 서론이 될 것이고 당연히 본론은 두 번째 문단부터가 본론이 되겠죠. 상인은 이런 존재다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본론이 되겠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가서 끝을 내보죠. 지금 종각이 있는 종로 네거리는 어딜 갖고 왔냐면은 해필이면 여기야. 종각. 오라? 종각. 그리고 여기에 연달아 있는 시장 점포의 거리가 1, 2가 채 안 된다. 요거죠. 1, 2가 채 안 된다. 그런데 비교 대상인 중국에서는 중국이 아니고 중국에서는 내가 거쳐간 시골 마을 지금 종각은 종로에 있는 종을 매달아 놓은 각 건물이죠. 그러니까 종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종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종을 거기서 쳐서 시간을 알려주고 성문을 열고 닫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번화가 종각의 바로 앞에 광화문이 있고 거기에 상가들이 쭉 늘어서 있었죠. 종각을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장 번화한 곳. 근데 이거를 중국의 연경에다 비교해도 안 되니까 제일 약한 데 가자. 약한 데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중국 시골이에요. 중국 시골 마을의 점포가 대개 몇 리냐? 1, 2가 아니라 몇 리예요. 아니 지금 중국 시골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야? 이게 움직이네.
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종각하고 그냥 말로 할게요. 종각하고 중국 시골을 비교했는데 어디가 훨씬 더 상점이 커요? 시골이. 뭐 서울 저기 연경은 말할 것도 없고 부끄럽다야. 또 거기에 운송되는 물건의 번성함과 품목의 다양함이 모두 온 나라의 물건으로도 미치지 못한다. 점포 한 개가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한 것이 아니라 물자가, 여기 포인트죠. 물자가 유통이 되느냐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제일 번화해도 일리가 안 되고 중국은 시골 마을도 몇 리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결론이니까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겠죠. 바로 재물 유통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앞에서도 했고 또 뒤에서도 하니까 강조라고 말하면 되겠죠. 2번 이상 되면은 강조입니다. 이렇게 재물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글을 끝냈습니다. 근데 실수로 위에 있는 문단은 내용을 요약을 하지 않았죠. 요약을 마저 합시다. 맨 처음에 있는 재물은 우물과 같다라는 말을 뺏겨 옵시다. 재물은 우물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라는 얘기를 했죠. 자, 말라버리는데 어떤 식으로? 기술이 사라지는 식으로, 또 배 짜는 사람이 없어지는 식으로, 농사 짓는 방법이 없어지는 식으로, 상업 자체가 사라지는 식으로 말라버린다. 그런데 그 상업의 중요성은 유통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은 백성들이, 산업공상 내구리의 백성, 모든 백성이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검소하다고 자위를 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해서 거지 새끼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 성황들을 따라서 우리도 유통을 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뭐 딱히 연결되는 뭐가 없어요. 33쪽 가면은 내용이 조금 있네요. 하나 있나?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학교에 오면 그때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